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5월 26일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호남 사람들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2020년 대선 미래통합당의 승리가 보인다입니다. 이낙연이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출마해가지고 황교안을 약 20% 표차로 압승을 거둔 후에 대권주자로서 경쟁관계였던 황교안의 지지율이 1%로 바닥을 친 데 비해서 이낙연의 지지율은 4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낙연 대망론이 나오고 특히 호남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단기적으로 특수가 있기는 합니다. 최장수 총리로서 무난하게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가 있고요. 총선 당시에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종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압승을 거두었고 현재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으로서 유례없는 보건안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견 대권으로 직행하면 쉽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결과 뒤에는 분명히 이낙연이 있었지만 이낙연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본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읽어낸 결과가 아니라 실제 총리로서 대통령 문재인의 그림자,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그림자, 민주당 코로나위원장으로서 정세균 코로나 총리의 그림자 이미지를 주면서 본인만의 강력한 퍼블릭 캐리즈마라고 할까요? 즉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낙연은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걸어온 길은 너무나 평탄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픽업이 돼가지고 공천이 당선인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서 내리 사선을 했고요. 이어서 전남도지사까지 했습니다. 남들은 탄탄대로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 지도자로 가는 코스는 아니라는 거죠. 왜? 정치적 실현이 전혀 없었으니까.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호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호남인이 단독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수로 봐도 강주, 전남, 전북 인구를 합쳐도 TK와 부울경의 절반에도 미치지를 못하고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호남민들을 모두 합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약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주의가 선거판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연합군을 결성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 즉 부울경 지역 출신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그나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것입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는 호남과 충청 지역 연합을 주축으로 한 일종의 DJP 연합으로 선거를 치렀죠.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의 김대중은 40.27%, 한나라당 이해창은 38.74%, 국민신당 이인재는 19.20%를 득표해서 결국 김대중이 승리했죠. 당시에 이인재는 이해찬과 지지 기반이 겹치는 영남,
주로 뭐 부울경이 되겠고요. 충청, 강원에서 약 30%를 잠식을 해가지고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이인제도 낮은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기는 했지만 부울경의 맹주로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신의를 저버린 이해창을 제치고 본인을 따르는 이인제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신자 이해창보다는 민주화 평생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이 퇴임 후에 본인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제가 생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는 노무현, 이해창 양자구도로 치러졌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은 48.91%, 한나라당 이해창은 46.58%를 득표해서 57만 표 차이의 박빙 승부로 노무현이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습니다. 노무현은 1998년 종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지만 2000년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출마해가지고 결국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했죠. 노무현이 박빙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정몽준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탁월한 승부사적 기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의 도전적인 삶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한편의 드라마였고 이것을 국민적 감성을 자극하는 메시지로 생산을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는 촛불 쿠데타의 결과로 박근혜가 탄핵 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2017년 5월 9일 7개월 앞서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41.08%, 자유한국당 홍준표 24.03%, 국민의당 안철수 21.41%, 바른정당 유승민 6.76%, 정의당 심상정 6.17%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오자구도로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콘크리트 지지층만으로도 문재인이 가볍게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지나가는 거지 잡았으라도 이기는 선거였죠.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울경 지역, 이 지역 출신 후보인 문재인을 상대로 경쟁한 후보, 즉 홍준표, 안철수 등도 모두 부울경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이 생전에 문재인에게 당신 정치하지 마라 라고 했을 정도로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품성을 갖추지 못한 문재인의 당선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가기보다는 과거에 머물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퇴보시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 대망론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왜 호남민들이 이낙연에 올인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최근 선거에서 내리 4연승을 하고 특히 4.15 총선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했으니까, 아니면 노무현이나 문재인과 같은 부울경에서 수입할 대선 주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서 호남 사람을 내세울 수도 있다. 부울경 대선 주자 중에서 김경수는 거의 죽어버렸고 조국은 완전히 죽었는데 그들끼리 리그에서는 반점은 살려놨고, 어쨌거나 상처가 많아서 민주당의 부울경 수입산으로 대권주자가 되기에는 힘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성지 양산으로 돌아온 김두관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권주자로는 함량 미달이죠. 부산에서 낙선한 김영춘은 대권에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울경 출신 대권주자는 전멸입니다. TK 출신이 차선의 선택이 되겠지만 부울경 출신에 비해서 TK 출신은
같은 영남이면서 결이 조금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울경 후보에 비해서 득표력이 파괴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 김부겸이 낙선하면서 대열에서 멀어졌고 유시민은 스스로 희망하겠으나 선택받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부재로 어쨌든 부울경 출신을 수입을 하건 호남 출신을 내세우건 2022 대선이 결코 녹록치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번 총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요, 국회 의석은 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으로 미래통합당이 완패했지만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수는요,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5%로 양대 정당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8.4%밖에 안 됩니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거대 여당이 되기는 했지만은 박근혜 탄핵으로 정당 지지율이 5에서 10%대까지 떨어졌던 최악의 상황에서 3년 만에 40%대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된 대선 후보만 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대선까지는 1년 10개월이 남았습니다. 가진 것만은 거여가 실수를 통해서 잃을 게 많지 가진 것 적은 소야는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역사는 2022년 대선을 미래통합당의 승리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